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봇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확률로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개념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스테이트, 빌리프에 대한 정의, 그리고 이를 토대로 로봇 상태의 추정을 위한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로봇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은 크게 두 가지 방식, 센서 데이터의 수집과 상황 인식, 그리고 제어 신호의 전달과 액추에이터에 의한 제어가 존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호작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로봇과 환경 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세 가지 구성 요소, 즉 월드 모델과 빌리프, 컨트롤 시스템 또는 환경과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월드 또는 environment는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 세계를 의미하고 스테이트, 즉 상태를 가집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은 로봇의 상태도 월드 스테이트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으로 로봇도 실제 세계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로봇은 환경에 갖는 상태를 표현하는 월드 모델과 불확실성을 표현하는 빌리프를 관리합니다. 또 컨트롤 시스템은 센서 또는 액추에이터를 통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센서 데이터가 입력되면 컨트롤 시스템은 월드 모델을 기준으로 해당 센서 데이터를 해석하고 빌리프를 업데이트합니다. 예를 들면 라이다 센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 현재의 맵을 보고 로봇의 위치에 관한 확률 분포를 변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컨트롤 시스템은 이렇게 변경된 월드 모델과 빌리프를 근거로 패스 플래닝과 같은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액추에이터에 의한 제어가 발생하면 월드 모델과 액션 데이터를 이용해서 빌리프를 예측합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환경의 상태도 변화하게 되죠. 이러한 구조를 보면 모델과 빌리프, 월드가 컨트롤 시스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형태입니다. 또 그 사이에서는 액션과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럼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테이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즉 월드는 시시각각 그 상태가 바뀝니다. 스테이트는 이러한 상태 정보를 나타내며 로봇의 상태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로봇의 포즈 정보는 로봇의 위치와 방향, 각 관절의 각도 등을 포함하고 벨로시티는 로봇이 현재 어떤 속도로 이동하고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또 로봇 주변에 위치한 지형 지물이나 동적인 객체들도 스테이트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스테이트는 일반적으로 x_t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x는 x좌표가 아니라 월드 스테이트를 나타내는 벡터입니다. 또 t는 시간을 나타내는 인덱스입니다. 월드 스테이트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시간으로 구분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complete state 또는 state completeness 가정입니다. 뒤에서 배우게 될 상태 추정 알고리즘에서는 어떤 정보를 이용해서 어떻게 다음 상태를 예측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이때 다음 상태 예측에 사용될 수 있는 데이터는 크게 과거의 상태 센서 제어 데이터, 현재 상태, 그리고 미래의 센서 제어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떻게 다음 상태 예측에 미래의 데이터가 쓰일 수 있는가라고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베이즈 필터와 같은 상태 추정 알고리즘에서는 일정 시간마다 상태를 새로 예측합니다. 그리고 현재 시각에서 다음 상태 추정 시각 사이에 센서 데이터가 수집되거나 제어 신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센서와 제어 데이터도 함께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컴플리트 스테이트란 과거의 모든 데이터가 현재 상태에 이미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와 미래의 센서, 제어 데이터만 이용해서 상태 추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봇의 다음 위치와 방향을 예측할 때 로봇의 현재 위치와 방향, 그리고 이후에 수집되는 센서 제어 데이터만 필요하고 과거의 위치와 방향이 필요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컴플리트 스테이트 가정을 만족하는 스테이트를 시간 순으로 나열한 것을 마코프 체인이라 합니다. 마코프 체인을 비유하면 마치 윷놀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윷놀이에서 말의 다음 위치를 결정하는 게 뭘까요? 바로 현재의 위치와 윷을 던진 결과죠. 이와 유사하게 마코프 체인에서도
현재 스테이트로부터 다음 스테이트가 결정됩니다. 단 주의할 점은 어떠한 상태가 컴플릿 특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상태의 변화가 반드시 결정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무작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센싱 또는 제어가 이루어지게 되면 컨트롤 시스템에 관련된 데이터가 전달이 되고 월드 모델과 빌리프가 변경됩니다. 이때 센서를 통해 입력된 데이터를 센서 데이터 또는 퍼셉추얼 데이터라고 하며 ZT로 나타내고 제어 신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컨트롤 데이터 또는 액션 데이터로 하며 UT로 표현합니다. 퍼셉추얼 데이터에 대해서 고려할 점은 어떠한 센서이든지 센싱 주기에 따라서 실제 발생한 시각과 측정 시각 사이에 필연적으로 시간 지연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또 센서의 정밀도 한계나 잡음 등으로 인해서 센서의 데이터와 실제 입력 간의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차가 무시해도 좋을 수준이라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해당 오차를 보정하기 위한 방안, 센서 퓨전이나 본 강의에서 다루게 되는 필터링 등이 요구됩니다. 또한 액션 데이터는 로봇이 수행한 제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액션 데이터는 비주기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고 유지되는 시간이 그때그때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터를 회전시킬 때 1초 동안 제어 신호를 발생을 시킬 수도 있고 10초 동안 발생시킬 수도 있겠죠. 또한 제어 입력이 유지되는 시간 안에 최소 한 번 이상 상태 추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태 추정 주기를 결정할 때 이러한 제어 입력이 최소한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인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로봇이 1초 동안 이동을 했는데 2초마다 상태 예측을 하게 된다면 해당되는 제어 입력이 상태 추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액션 데이터의 대표적인 예로 오도메트리가 있는데 이는 모터의 회전량에 대한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센서 데이터이지만 제어에 의한 상태 변화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제어 데이터로 처리됩니다. 제어 시스템은 모터나 매니플레이터를 조작해서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앞에서 상태 추정 주기가 최소한 제어 신호의 유지 시간보다는 짧아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제어 신호를 발생시킬 때에는 최소한 상태 추정 주기보다는 길어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상태 추정 주기보다 짧은 길이의 제어 신호는 상태 추정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확률적 로보틱스에서 상태와 센서 데이터, 제어 데이터를 어떻게 수학적으로 나타내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태와 센서, 제어 데이터는 모두 시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각 t에 의해 인덱스로 구분됩니다. 시각 t1부터 t2 사이에 스테이트, 센서, 컨트롤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시간은 연속적으로 흐르게 되지만 이렇게 t1, t2, t3와 같이 딱딱 끊어지는 시간으로 이산화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은 t와 t 플러스 1 사이의 시각과 그에 따른 데이터는 표현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실제로는 상태 추정 시각과 센서 데이터 관측 시각, 제어 신호 발생 시각이 모두 다릅니다. 그래서 이를 상태 추정 시각 기준으로 일치시켜서, 즉 동기화시켜서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알아둬야 할 부분은 여기서 XT와 ZT, UT가 가지는 시간적인 의미가 조금씩 다릅니다. XT는 T 시점에 계산된, 즉 추정된 상태를 의미하고 ZT는 T 시점에 상태 추정이 일어난 다음 T 플러스 1이 되기 전에 관찰된 센서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또한 UT는 T 시점이 되기 직전에 발생한 제어 데이터로 XT의 추정에 활용됩니다. 이것을 시간 순서대로 다시 말씀드리면 T 시점이 되기 전에 UT에 해당하는 제어 데이터가 먼저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T 시점의 상태인 XT가 추정됩니다. 그 다음 ZT에 해당하는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고 이를 기준으로 다시 XT를 업데이트하는 구조입니다. 상태 추정 주기와 센서 관측 주기, 그리고 제어 신호 발생 타이밍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X축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 시간축상에 위치한 화살표들 중에 가장 길이가 긴 것들이 상태 추정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이 상태 추정 주기는 위 그림에서 델타 T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가장 길이가 짧은 화살표는 센서 데이터의 관측 타이밍입니다. 이때 센싱 주기는 센서의 종류와 시스템 설정 값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 이 그림상에서는 델타 T 센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 중간 길이의 화살표는 제어 신호의 발생 타이밍을 나타냅니다. 모터나 매니플레이터와 같은 액추에이터의 동작 시간, 즉 제어 입력의 유효 시간은 액추에이터의 종류와 신호값에 의해서 달라지게 되고 이 그림상에서는 델타 T 밸리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어 입력이 발생하게 되면 이후의 상태 추정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이때 제어 입력에 의해서 상태 추정 시점까지 로봇이 이동한 시간을 델타 T 컨트롤로 표현하였습니다. 제어 신호 발생 이후 첫 번째로 상태 추정을 할 때에는 그 시점까지 경과된 시간을 이용해서 상태 추정을 하게 됩니다. 제어 신호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 이후부터의 상태 추정에서는 그 이전 상태 추정 시점부터 경과한 시간, 즉 상태 추정 주기를 이용해서 제어 신호를 상태 추정에 반영합니다. 이는 이전의 상태 추정 시점에서 이미 그 전까지의 제어 입력의 영향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확률적 로보틱스에서 상태 전이 확률과 관측 확률을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태 전이 확률에서는 상태, 센서 데이터, 제어 데이터로부터 다음 상태를 확률적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규칙을 Probabilistic Generative Law라고 합니다. 이때 조건부에 포함된 x0 to t-1은 초기부터 이전 상태 추정 시점까지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또 z1 to t-1은 초기 상태 이후부터 이전 상태 추정 시점까지의 센서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u1 to t는 초기 상태 이후부터 현재 상태 추정 시점 지점까지의 제어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앞에서 배운 컴플리트 스테이트 가정에 의하면 초기부터 t-1 시점까지의 모든 데이터는 t-1에서의 상태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아래의 수식과 동일합니다. 즉, t-1에서의 상태와 t에서의 제어 데이터에 의존합니다. 관측 확률은 현재 상태에서 관찰될 센서 데이터에 관한 확률로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앞에서의 동일한 가정에 의해서 시각 t 직후에 관찰될 데이터는 xt에만 의존합니다. 상태와 센서 데이터, 제어 데이터 간의 인과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t-1 이전의 상태와 ut-1으로부터 xt-1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t-1에서의 상태인 zt-1이 발생합니다. 이전 상태인 xt-1과 시각 t 직전의 제어 데이터인 ut로부터 xt가 결정되고 다시 이로부터 센서 데이터인 zt가 발생합니다. xt 플러스 1 역시 이전 상태인 xt와 제어 데이터인 ut 플러스 1으로부터 결정되고 그 상태에서 zt 플러스 1이 발생합니다. 앞에서 빌리프란 환경에 대해 로봇이 갖는 지식을 확률 분포로 표현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빌리프는 상태 추정 단계에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의 센서 데이터 관찰 전과 관찰 후의 두 단계로 구분됩니다. 빌리프는 조건부 확률로 표현되는데 조건부에는 초기 시점 이후부터 시각 t까지의 센서, 제어 데이터가 포함되고 해당 조건에 따른 x의 확률을 계산합니다. 시각 t에서의 센서 데이터 관찰 전과 관찰 후를 비교해보면 관찰 전에 해당하는 빌리프에는 위에 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조건부에는 z1부터 t-1까지의 센서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ZT가 관찰되기 이전의 빌리프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아래쪽에 있는 빌리프는 ZT가 관찰된 이후의 빌리프에 해당합니다. 편의상 이를 관찰 전 빌리프 그리고 관찰 후 빌리프로 호칭하겠습니다. 베이즈 필터는 로봇의 빌리프 계산을 위한 알고리즘으로 뒤에서 배우게 될 칼만 필터는 이 베이즈 필터를 구현한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의 입력을 보면 이전 시각 t-1에서의 빌리프,
직전 제어 데이터 UT, 현재 상태에서의 센서 데이터 ZT를 전달받습니다. 시각 T에서의 가능한 모든 상태에 대해 관찰 전 빌리프와 관찰 후 빌리프를 순서대로 계산합니다. 관찰 전 빌리프에서 계산된 확률은 T 시점의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되고 관찰 후 빌리프에 반영됩니다. 그리고 모든 가능한 상태에 대해서 관찰 전 그리고 관찰 후 빌리프 계산이 종료되면 해당 확률 분포를 반환합니다. 베이즈 필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은 왜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눠서 상태 추정을 하는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구현의 용이성입니다. 알고리즘의 단계와 역할을 나눔으로써 구현의 복잡성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시간으로 상태 추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센서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에는 상태 예측을 통해서 이를 업데이트하고 제어 데이터가 발생했을 때에는 아직 센서 데이터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다음 상태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구현의 용이성과 관련해서 각 단계를 독립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둘 점은 우리가 제어 데이터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면 할수록 오차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이 오차가 감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즈 필터 알고리즘에서는 예측 단계에서 증가한 오차를 업데이트 단계에서 센서 데이터를 이용해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환경 간의 상호작용과 확률적 로보틱스 이해에 필수적인 스테이트와 빌리프 등의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소개해드린 베이즈 필터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